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온라인 학습과제 3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자, 차변에 상품 매입하고 금액은 모르죠. 대금 지급은 외상으로 했다. 자, 외상매입금 계정이 오는 것은 맞지만 외상매입금 계정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1번은 틀립니다. 자, 2번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 자산이니까 차변에 올 거고요. 근데 외상으로 했지만 상품 의외의 것을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자, 이번에는 상품을 매입했는데 외상으로 한 게 아니라 잘 보니까 어음을 직접 발행시켰어요. 자, 그때는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을 써주죠. 자,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인 것 같은데요. 4번을 한번 볼게요.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분계부터 먼저 하면 현금을 대변에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왜 나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외상 매입 대금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 외상 매입 대금을 갚은 것 같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가 차변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기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오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다음의 분계 내용을 보고 파악한 거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눈에 띄는 계정이 인출금이 나왔습니다. 자, 인출금은 우리 지금 2급 급수에서는 개인 사업주기 때문에 개인 사업주가 자신이 출자하고 만든 회사, 그러니까 1인 기업이죠. 그래서 그 자본의 출자금을 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의 돈을 인출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인출금 계정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인출금과 자본금 대체 분계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차변에 인출금이 왔고 대변에 현금이 왔다는 거는 추가로 출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쪽이 자본의 감소 쪽이잖아요. 그쵸? 자본의 감소고 이쪽이 자산의 감소 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면 자본이 감소된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기업 사업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50만 원을 빼쓴 것으로 이해하고 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추가로 출자한 거 아니죠. 자본이 줄었죠. 자, 그러니까 1번 아니고 사무실에 사용할 현금을 인출하다. 지금 개인적으로 인출했기 때문에 인출금이 나온 건데 사무실에 사용한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닌 거니까 여기도 X가 됩니다. 자,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다. 지금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일단 3번 체크하고 4번 직원들의 회식을 위해서 현금을 인출하다. 자, 이것은 그 사업주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잖아요. 회사 업무상에서 있었던 현금 인출이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틀린 지문이지요. 자, 그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금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거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12월 31일 자본금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기를 보고 정보를 구해볼게요. 자본금은 1월 1일 날 기초가 57만 원이었대요. 자, 이번 연도에는 57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또 포인트죠. 자, 인출금 계정이 나와 있는데 이 10월 2일 분계를 한번 풀어서 적어볼게요. 자, 인출금 계정이 보통예금한테 넣어 나가라고 하고 보통예금은 대변으로 쫓겨납니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보면 인출금 15가 차변에 올 거고요. 보통예금 15가 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뜻을 해석해보면 위에 문제 2번하고 똑같아요. 인출금이 차변에 왔다는 거는 얘는 자본의 감소를 의미하잖아요. 지금 개인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15만 원을 뺐었어요.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고, 보통예금으로 가져간 거고, 우리는 자본이 감소됐기 때문에 인출금 15를 차변에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일 기준으로는
기업 사업주, 개인 사업주가 지금 보통 예금으로 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갔기 때문에 자본이 건드러졌어요. 자본의 감소가 일어났죠. 그래서 57만 원에서 15만 원을 일단 빼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2일 상태에서는 57만 원에서 15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은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또 포인트죠. 자, 지금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나왔어요. 여기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총이라는 개념 알고 있죠? 일정 기간을 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에 총 수익이 100만 원이고 이번 연도에 총 비용이 83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12월 31일이 되면 뭘 해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구하죠. 자, 수익 마이너스 비용에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총 수익이 100이었고 비용이 83이니까 이번 연도에 단기 순이익은 17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17만 원은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수익이 더 크죠. 단기 순이익이 난 거니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거예요. 아까 다시 42만 원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이번 연도에 기업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경영 성과에서 수익 부분이 컸으니까 17만 원이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42에서 17만 원을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정답은 59만 원이 바로 기말 자본금이 되겠네요.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거래를 분개했을 경우 자본의 증감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 증감이라는 거는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증감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한번 아닌 것 찾아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얘들아 거꾸로 보자. 4번부터 봐볼게요.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5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분개해보면 인출금 5만 원이 빠졌을 거고요. 자본의 감소 그리고 현금으로 가져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5만 원이 빠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감소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사업주가 20만 원을 추가로 출자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자본의 증가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본의 증감 변동에 영향을 줬으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과 1번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주의입니다. 은행에 예금한 이자 2만 원이 있었는데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라고 해요. 이거 분개 처리해보면 보통 예금 2만 원이 될 거고요. 이 보통 예금이 왜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면 이자 수익이 있었거든. 2만 원. 자, 이런 분개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자본의 증감 변동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봐야 되는데 영향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줍니다. 왜 주냐면 바로 이 이자 수익 때문이에요. 이자 수익은 집이 어디죠? 수익의 발생으로 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수익 중에서도 영업 외수익으로 분류가 되는 계정 과목이죠. 이 수익의 발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풀었지만 결국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해서 여기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서 영향을 줘요? 자본금에 가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요 문제 단기 순이익 17만 원 그러니까 바로 전 문제에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17만 원을 했기 때문에 기말 자본금이 증가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자 수익이 계정이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자본금에 영향을 주는 계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번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수익 계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얘는 자산이고 얘는 수익이니까 자본하고는 영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고 조금
조금 더 멀리 보면 이 이자 수익도 수익의 발생이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은 결국 이런 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구해서 자본금에 가서 붙이죠. 그래서 자본금에도 영향을 준다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1번이 틀렸는데 1번은 매출처의 외상 매출금, 요거 하나 지우세요. 외상 매출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30만 원이 들어올 거고 이거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면 매출처에 외상 매출금 받을 거 있었는데 그 돈을 받은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외상 매출금 30이 대변에 올 거예요. 얘는 이제 권리가 감소된 거죠. 권리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 보는 거고 이거는 자산의 증가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산의 감소고. 자, 여기서 보면 거래 판료수만 봐도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것만 가지고 자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번, 3번, 4번은 자본에 다 영향을 주지만 1번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자, 이거 사실 이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네들 우리 2학년 때 올라와서는 개인 기업의 위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근데 1학년 때 법인 기업을 배웠을 때 나왔던 계정 과목입니다. 다시 분류를 해보면 1학년 때 그 법인 기업의 자본은 5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계정인 자본 조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분류로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됐었어요. 자, 자본금을 떠올려 보면 여기는 주식을 발행을 시키면서 증자, 감자 해가지고 뭐 실질적 증자, 형식적 증자, 뭐 실질적 감자, 형식적 감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 이 자본 잉여금이 플러스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본 잉여금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애들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애들이 바로 다 자본 잉여금에 살고 있는 계정 과목이었죠. 여기 이 나온 감자 차익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 말고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개념인데 우리 회사가 인기가 없어져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액면가보다 주가가 떨어져서 안 팔 수는 없는데 약간 마이너스 손해보고 주식을 발행시켰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계정으로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라는 뜻을 가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썼었어요. 얘는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었죠. 자, 그러면 사실상 얘는 다 어차피 법인 자본에 해당되는 애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본 항목들이 맞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이에요. 손익이라는 거는 알죠? 손실과 이 이익을 같이 포함해서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손실과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조금 설명을 하면 언제만 나타나요? 12월 31일 날 내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 그러니까 그 단기간 차익을 노린 그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팔지는 않은 상태에서 단순 조회를 해서 평가만 내보는 거죠.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 갭에 대해서만 우리가 갭 차이에 대해서만 그 붕괴 처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알죠. 만약에 조회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아니면은 조회를 했더니 좀 올라 있어.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정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얘들아 자본 항목이 아니에요. 손실은 어디죠? 손실은 영업 당연히 외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익은 영업
왜?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본 항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얘를 왜 넣어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여기서 있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었잖아. 매도 가능 증권 기억나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평가 손익 계정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있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단기간 매매 증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주식 보유하고 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났을 때는 얘네는 단순히 영업 외비용 외수익으로 보지 않고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있던 계정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자본을 사실상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1학년 때 이 법인 자본이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4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네들은 비용이랑 수익 쪽에 있었던 계정 과목이잖아 라고 해서 4번 체크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5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우리 지금 3차 시는 마무리하고 4차 시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